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때 자산가 분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어떤 거에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훔쳐봤습니다. 이코노미 조선이라는 곳에서 제가 찾은 칼럼인데 11월 16일 날 이제 468호가 이제 이때 발간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좀 본 건데 이동현 님께서 작성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장, 당국대 도시계획학 박사, 현 당국대 부동산 건설대학원 외래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뵌 적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글이 너무 좋아서 조금 양해를 구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이런 기사도 전부 다 공유하고 그러면 좀 안 돼요. 저작권 보호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그 주요 키워드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굉장히 이제 서두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특히 앞으로가 더 걱정이죠. 지금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환율도 좀 오르고 있고 특히 이제 경쟁자들도 우리 많이 생기고 있고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어떤 1등 산업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같은 곳에 막 추월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몸도 움츠러지실 테고 특히 이제 현금 확보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딱 한 건밖에 못했어요. 저도 이제 내년에 이제 뭐 잔금도 해야 되고 또 뭐 재계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제 현금 모으고 어떤 식으로 할까 이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좀 규모가 좀 다른 자산가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는지 지금 이제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 가격이 급락하면 자녀들을 위한 부동산 증여의 최적 신호다. 야, 이거는 뭐 이제 저도 자주 말씀드렸던 그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개미 투자 이런 거 말고요. 내가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주주로서 그 지분을 만약에 자녀한테 넘겨주고 싶다. 근데 정말 그게 뭐 상장 주기라든지 뭔가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저렇게 가격이 내려갔을 때 오히려 싼 가격으로 넘겨버리면 증여세가 적게 나오거든요. 근데 부동산도 똑같아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자녀 2명에게 증여하기로 결심한 다주택자 A씨.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증여에 해당하는 과표 자체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올해 12월 말까지 해야지 증여 취득세에 있어서도 유리하고 2월 가세 이것도 10년이 아니라 5년밖에 적용 안 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이 칼럼이 좋았던 게 뭐냐면 2가지 유형으로 나누더라고요. 어떻게 나누냐면 내가 이미 주택이 있어. 그런 상태에서 내가 증여하는 경우와 아예 이번에 새로 사주면서 자녀를 증여하는 방법. 야, 이렇게 좀 항상 뭐든지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그룹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증여를 하는데 갑자기 파란색이 나왔네. 그냥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번에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자, 그러면 이건 딱 목적이 명확하죠. 보유세는 줄이면서 자녀한테 괜찮은 주택을 증여하는 거. 그래서 양쪽이 이제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취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좀 그나마 괜찮은 거를 이게 좀 부를 이렇게 이전시켜 주는 거죠. 부를 이전시켜 주면서 여기에 이제 증여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이때 증여를 할 때 여기에 상생을 좀 결합시켜라.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주택을 곧바로 좀 결합시키면은 꽤 괜찮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그 주택을 이번에 증여를 해줘요, 자녀한테. 그럼 자녀가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또 대신 해주면은, 대납해주면은 재차 증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증여세가 더 나와버려요. 그런데 자녀가 만약에 증여세와 취득세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세를 줘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미 새낀 거 말고 그냥 온전한 집을 줘야 돼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보다는 일반 증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집을 증여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전세를 받아서 상생임대주택이 아닌 직전 임대차 계약을 맞추고 2년 후에 상생임대차 계약을 하면 다시 2년이 지나면 거주요건 없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뭐 여러 번 벌써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우리 최한규 세무사님도 나오셔서 설명하셨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제가 글도 썼고,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 봤는데요, 그러면 예전 거 좀 보세요. 그거만 해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다. 두 번째, 시장 위기는 우량 부동산을 값싸게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자,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좋은 의미에서. 테스트가 아니라 그 뭐랄까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제 주변 상황을 보면서 제가 통계 그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통계라는 게 그 너무 어려운 막 그 함수 나오고 막 엑셀 막 빅데이터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통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값에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이 없어. 그랬던 애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 최근 잠실이 떨어졌다는데 잠실 내가 갭 투자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저한테 예를 들어서. 아,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 이게. 그럼 뭔가 이상해. 근데 신기하게도 별로 제가 2년 전부터 그렇게 내가 빨리 반포나 과천 이런 쪽으로 좀 새끼고 사둬라. 지금 있는 집 비과세 받고, 그런 친구가 꿈쩍도 않더니 지금 얼마 전에 점심 먹었거든요. 한 2주 전쯤에.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야, 내가 잠실에 하나 새끼고 사도 되냐? 물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뭐 무조건 바로는 안 될 텐데, 뭐 가능성 있지. 그 말 한 거 보고, 야, 이거 뭔가 이상하구나. 그랬는데 곧바로 하루 이틀 지나서 뭐 기사 나오더라고요. 뭐 잠실 대장주 급매, 지금이 뭐 최저가, 뭐 실수요자들 움직인다, 뭐 그런 말 계속 기사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그렇다, 약간 그런 생각 들었고, 동시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PT를 받고 있는데 그 PT 선생님도 맨날 주식만 하거든요. 부동산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동네에 이렇게 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나요? 야, 이런 거 보고 시장 위기가 왔다고 부동산 무조건 값싸게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우량 부동산, 요게 중요합니다. 우량. 그래서 수요가 뒷받침돼주는 부동산은 계속해서 그래도 좀 수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여기도 빠지겠죠. 거래가 계속 안 되고 뭐 경제 위기가 오고 그러면 당연히 빠지겠지만, 다른 데가 뭐 30% 빠질 때 얘는 한 10% 빠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항상 보더라도 여기서는 지금 사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여기. 하나를 보더라도 좀 좋은 걸 하십시오. 좋은 거. 아시겠죠? 세 번째. 자, 부동산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낫다.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다.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 4년 전쯤에 인테리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한 150 정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 150 정도도 뭐 그 당시 나름 좀 약간 좀 돈 써서 한 거였는데, 지금은 평당 얼마 하나요? 거의 한 300 가까이 하지 않나요? 엄청 올라갔죠, 인테리어 비용이.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유형 말하는 게 뭐냐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뭔가 인테리어 하려 그러면은 전부 다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그 인테리어 비용조차도 비싸기 때문에 차라리 신축보다는 원래 있었던 걸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좀 나름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일생일대의 소원이었던 건물주 카페 사장 자리도 물 건너는 것으로 보였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최근 우연히 알게 된 모 건축업자로부터 리모델링을 제안받게 되었다. 기존처럼 현존하는 가치를 매입한 후에 그대로 매각하는 단순 부동산 투자 방식으로는 더 이상 큰 차익을 남기기 어렵다. 그래서 좀 못난이인 것처럼 보이는 거를 사서 이걸 예쁜이로 바꾼 다음에 하는 게 훨씬 좋을 거다.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언제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정부 정책의 변화를 주시하고 발빠르게 대응해라. 이거는 늘 제가 강조 드리는 거고, 뭐 복잡한 말을 읽을 필요 없고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채널 제네시스 박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중요하다는 거죠.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면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을 피는 거고, 뭐 지난 정부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뭐 지난 정부도 설마 뭐 너무 막 이렇게 올라서 막 우리들 고통 주게 하고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좋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가 되면 온탕 정책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걸 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 실제 가치와 밸류와 겉으로 보이는 시장 가격, 프라이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뭔가 차이가 나요. 그게 뭐 주식에서 뭐라 그래요? 차익 거래, 아비트리지라고 하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순식간에 매수 자리를 달라고 해서 딱 붙어버리니까.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 개미들 같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고, 일반 개미들이 그래도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부동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사라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좀 곡해하지 마요. 제발. 그래서 여기 나오죠. 새로운 부동산 재테크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그래서 자산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시장 활성화, 주택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부활, 지자체와 연계한 주요 도심지 복합개발. 자, 그래서 저는 이 중에 요거 보고 있고요. 주임사.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주요 도심지 복합개발 사업은 아니지만 김포가 이제 미니 신도시급으로 좀 개발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재건축 특별법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 요것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관련된 거를 공부할 방향은 정해졌다. 채널 제네시스박과 함께 하면 된다. 그리고 수익성보다 황금성의 투자하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당장 수익률이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거를 최악의 경우에 팔아야 되는데 잘 팔려서 돈으로 바꾸기가 쉽냐 어렵냐 그거예요. 그래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생수의 투자를 권유받았었는데 망설임 없이 거절했다. 하이 리턴에는 하이 리스크,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로우 리스크에 하이 리턴 이런 거 없어요.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이거나 천재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거의 사기꾼일 가능성이 99%죠. 왜냐하면 역사가 증명했으니까. 역사가 지금까지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이게 좋긴 하지만 지금은 내가 현금으로 좀 바꾸는 황금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하는데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로 여러분들이 곡해하셔서 생수는 무조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게 굉장히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본질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에 황금성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신 그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저는 진짜 인상 깊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토지를 투자할 때 딱 세 가지가 답이 안 떠오면 안 한대요. 그게 뭐냐면 자, 내가 이 땅을 사서 언제, 누구에게, 그리고 얼마에 팔지가 딱 떠오르면 사는데 그게 안 떠오르면 이 땅을 안 산다 하더라고요.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막 묻지마 투자를 하셔서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가 사니까 나도 그냥 샀다.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이걸 같이 하는 순간 대략 한 4년 정도 있다가 뭐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률에 뭐 누구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신혼부부한테 팔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정도의 계획은 세우고 들어가셔야죠. 근데 그것도 없이 옆에서 하라고 했어요. 강사가 그러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 그러면은 역시 나는 투자에 뭔가 소질이 있나 봐. 이러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 새끼가 사라 그랬다고. 저 자식이 사라 그래고 내 돈 좀 잃게 생겼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5가지는 굉장히 언제 하더라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네, 고맙습니다.